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13호 제3면 기사입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채용 공고 시 장애 등급별 지원 가능 여부 명시 필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 국민의힘. 파주 1. 은 공공기관들의 채용 공고 시 업무 수행 적합도에 따른 장애 등급별 지원 가능 여부를 명시해야 채용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박탈감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 파주 상담소에서 진행된 파주시 장애인복지팀장과 민원인과의 면담에서 민원인은 장애가 있지만 장애인 일자리 외 일반 채용의 경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는데 매번 일을 할 수 있겠냐는 반문을 듣게 된다라며 채용 공고에는 장애인 우대라는 문구가 있지만 결과는 매번 그렇지 않아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파주시 장애인복지팀장은 파주시의 경우 지난해 142명의 장애인을 고용했고 매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고용 주체가 시가 아닌 개별 채용 내용을 모두 검수하고 제재할 수는 없지만 지원 및 채용 과정에서 차별이나 불합리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찰하고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준호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채용에 있어 공정하고 편견 없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야 하는데 오히려 고용 지침과 채용 수치 채우기에 급급한 행정을 하고 있어 사회 형평적이고 열린 채용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며 장애 등급별 채용 비율을 살펴보면 정말 편견과 차별 없는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채용 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도 복지의 일환이기 때문에 장애 등급별 세부 지원 가능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일자리에 지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 있는 도전이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고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형 경기도의원. 도내 교통약자 이용 버스 정류장 7,000여 개 중 만족 지점 15개 불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포사. 은 22일. 금.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소영 국회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엄기만 과장,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김기호 센터장을 비롯한 다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지만 법이나 조례의 강제 조항어 시군별 격차가 매우 심하고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지자체는 그 어떤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간담회 진행을 맡은 이기형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과거보다 분명 개선되고 있지만 우리가 내세운 편의시설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에게 안정한 보행권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보다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와 진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간담회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격려했다.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정일교 부장은 최근 진행된 버스 정류장 승하차 및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요약하며 7,007개의 조사지점 중 버스 정류장의 교통약자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점자블럭, 내부 접근 및 회전 반경과 버스 정류장으로 접근하는 턱 낮추기, 연석경사로, 음향신호기 등 다양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조사를 모두 만족하는 지점은 15개소에 불과하며 50개소는 적합도가 0%였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점검, 지자체 담당자의 관심과 법령 및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조봉현 명예단장은 저상버스와 관련해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겪는 현실 사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며 도로와 보도의 경계석 높이를 적정 수준의 기준치 10에서 18cm를 마련하고 기준치 범위에서 일반 보도와 승강장 보도의 높이를 동일 고도로 일치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연구원 석종수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시의 경우 교통약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검암지구, 계양테크노밸리 등 신규 택지 개발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점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며 기술지원은 설계 단계에서 도면을 검토하고 시공오차, 부적합 시공은 없는지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도로와 보행로의 교통약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고 애초에 잘 설계되지 않은 이동편의시설을 재시공을 위해 혈세를 낭비할 수 있다며 도로와 보행로를 시공하는 경우 교통약자법에서 정한 기준 적합성 심사를 통과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를 31개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형 의원은 논의된 의견들을 다시 요약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은 단순히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승하차하고 보행하는 생명의 장치라며 경기도와 각 시군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하고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발달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 회장 최종현은 21일 목 오후 연구용역 경기도 발달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오늘 착수보고회에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 7, 김재훈 의원,
국민의힘, 안양사, 박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등 경기도의회 의원이 참석하고 본 연구용역 연구원으로 소순창 교수, 건국대와 김선혜 교수, 한경국립대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통합복지 서비스에 대한 절실한 욕구와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제안되었으며 소순창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최종현 위원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지역사회 내 한 사람으로서 인권을 존중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복지의 핵심 축입니다. 그들을 위한 통합 돌봄 및 자립지원 체계는 더불어 사는 사회 형성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착수보고회는 연구용역의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향후 연구 내용과 연구 방향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경기도 발달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강화 목적으로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실행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관련 지원 거버넌스 체계 구성 및 운영 전략 방안 등을 주요 논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최종현 위원장은 발달장애인 등 돌봄 및 자립의 통합 지원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과 함께 사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본 연구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재훈 경기도의원, 장애인 보조견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김재훈 경기도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사, 은 8일, 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실에서 장애인 보조견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센터 건립을 주제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최종현 경기도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 7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및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였다.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보급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활동 촉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 경기도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 사업을 실시 중이나 보조금 지원 형식만으로 진행되는 보조견 육성 사업은 그 시설 등이 노후하여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전반적인 시설 및 교육 자대 노후화로 보조견 교육 효율이 저하되어 분양 실적이 저조하다. 현재는 4.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에게 시각, 청각, 지체, 치료 도우미견을 훈련하여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시설 환경의 열악으로 인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적극적으로 장애인 보조견 센터 건립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견 센터 건립에 대한 근거로는 지난 2022년 최종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지원 조례 제7조 장애인 보조견 보급 지원 센터에 따라 보조견 보급 지원 센터 운영할 수 있으며 보조견에 대한 실태조사 보조견 보급 사업 보조견 인식 개선 사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김재훈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센터 지원을 위한 연구에는 여러 고려해야 할 점이 있지만 장애인 보조견 센터 건립 타당성 지원 사업 현황 및 성과 분석 장애인 보조견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도출 장애인 보조견 훈련 보급 지원 성과 평가 지표 개발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차질 없는 건립 사업 진행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보조견 훈련 및 보급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우수한 보조견 보급을 위해서 최상의 시설과 쾌적한 환경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소규모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장애인 보조견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에 근거한 센터를 마련하여 경기도의 위상에 어울리는 규모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보조견 장애인 도우미견 분양 실적은 22년 12도, 시각 1도, 청각 5도, 지체 5도, 21년 11도, 시각 1도, 청각 5도, 지체 5도, 20년 13도 분양, 시각 2도, 청각 7도, 지체 4도에 그치고 있다.